안녕하세요. 매놀의 집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들 이제 들어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비의 진행을 맡은 영화 매놀 프로듀서 문정은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홍대까지 저희 작품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감독님과 그 선우와 희주 그리고 선우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주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감독님 순서대로 자기소개와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매놀을 연출한 한지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구성의 GV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기진물이라고 기진이, 성재, 수연이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이름이 오지 못한 제 이름을 어쨌든 이렇게 조연물이긴 하지만 촬영할 때 굉장히 즐거웠고 지금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그 기억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 친구들과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GV 한번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GV를 마침내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 또 처음으로 이제 이 영화를 기획하신 PD님이 또 이렇게 진행을 맡아주시는 자리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금요일 밤 즐거운 이야기 나누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놀에서 기진 역을 맡은 이재흥이라고 합니다. GV가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은 되는데요. 그냥 감독님이랑 PD님이랑 친구들이랑 수다 떤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놀에서 성재 역할 맡은 배우 주성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기진 역할 맡은 우리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수다 떠는 그 느낌으로 온 거니까요. 네, 짓궂은 그런 질문들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역의 김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매놀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만든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한 평보다는 별점 5점, 네이버 리뷰 좋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주 역할 연기했던 민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래도 GV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또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하는 GV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설레고 신나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우 연기했던 김유도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다들 주토피아랑 위키드 보러 와주신 것 같은데 여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PD님이 아마도 오늘 제가 PD님 한 이후로 가장 많은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말 주변이 좀 없으셔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또 민서랑 저희 감독님이 워낙 잘하셔갖고 좀 너그러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금요일 저녁에 시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기진 친구들이 다들 첫 주비라고 엄청 떨린다고 하더니 많이 진행해가지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일단 그래도 감독님한테도 예의상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기본 질문 하나 하고 네, 배우님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한테는 우선 이 작품 어떻게 연출해 주시는지 묻고 싶고 배우님들한테는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이제 봤을 때랑 완성된 영화를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항상 GV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받는 질문인데 오늘 PD님도 이 질문을 스타트로 하실 거라고는 네. 일단 이 영화는 지금 앉아 계신 민정은 PD님께서 2020년 정도에 저한테 박지리 작가의 맨홀이라는 원작 소설을 주셨고 한번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여러 장이 있는데 한 30여 장, 50여 장인가 그런 소제목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첫 장만 읽고 맨 처음에는 약간 덮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딱 봐도 어두운 이야기고 상업적인 이야기의 느낌이 아니어서 그때 이제 되게 상업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어서 일단은 조금 여유가 될 때 보자 하고 덮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을 미팅을 해야 될 이제 날이 다가와서 급하게 이제 부랴부랴 꺼내서 제가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단숨에 읽었어요. 왜? 사실 이게 청소년 범죄고 또 살인, 뭐 가정폭력, 뭐 이주노동자 소재 등등 굉장히 어둡고 좀 무거운 소재인데 그런 소재를 다루는 이야기들은 보통 그 주제에 좀 짓눌려서 이렇게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일단 읽는 재미가 있었고 또 이 영화에도 그런 걸 많이 담으려고 했지만 아이러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책장을 딱 덮고 이거는 내가 연출하고 싶다. 나한테 좀 운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음에 이제 미팅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받고 연기를 준비할 때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 막상 나왔을 때 영화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관객 입장에서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솔직히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전주 영화제에 먼저 걸렸었는데 전주 영화제에 사람들의 후기가 너무 궁금해서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제가 영화를 직접 보고 나서 너무 만족스럽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를 읽었던 그 제 머릿속에 그려졌던 장면들과 영화가 많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요즘은 너무 기분 좋고 당당하게 제 주변에 제가 오히려 먼저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말 영화도 괜찮고 재밌고 저도 나오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라고 여기저기 홍보를 기분 좋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랑 네. 그다음에 이제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네. 네. 사실 시나리오 보고서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준호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영화다 보니까 준호 입장에서 죄송해요. 선호요. 저희 배우님 실명이죠. 죄송합니다. 선호 입장에서 진행되는 영화다 보니까 선호의 인물 관계도의 시퀀스가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가족, 그리고 친구,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세 가지 인물 관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영화의 시퀀스라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의 입장, 친구들 입장에서는 선호의 어떤 인생의 삶에 좀 이렇게 개입을 많이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얘를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즐겁게 노는 동시에
이 선우라는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들이 조금씩 침체되어가는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친구들이 다 같이 연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연기를 했고, 그리고 스크린에 걸린 저희 영화를 보니까 그게 좀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고요. 네.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냥 사실 연기가 하고 싶었어요. 네, 시나리오에 대한 막 크게 막 감정은 별로 없었고 연기가 고팠던 시절이어서 하고 싶었고, 게다가 친구들 무리 중에서 유일하게 좀 살인에 가담을 하지 않는 그나마 선량한 친구로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최근에 저번 주에 아버지랑 둘이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아버지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아, 너는 진짜 고등학생 깡패다. 고등학생 깡패 역할이 참 잘 어울렸다. 고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뿌듯함을 좀 느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내가 이 작품에 참여한 의미가 좀 있었구나. 부모님을 감동시켜드렸구나. 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예. 저는 뭐 늘 그랬듯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 흥미로웠고 재밌었고 궁금한 점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많이 감독님이랑 얼른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영화로 나왔을 때는 사실 연기자로서는 너무 걱정하면서 봤죠. 내가 연기를 얼마나 못했을까.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봤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예쁜 장면도 많고 웃음이 나는 장면들도 많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뭔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 같이 GV를 처음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가 사무실에서 처음 봤을 때가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친구들 얼굴이랑 그 기진이 뭐 성혁이도 뭐 이렇게 막 뭐 저게 뭐야 수연이 미안하다 그 이름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다 내가 봤던 그 대본 속의 아이들과.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찍을 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영화에서도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게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네. GV가 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민서가 잡아줘서 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이 시나리오의 강점은 계속해서 어쨌든 질문을 준다는 지점이었고, 저도 인간 저가 되게 계속 저 자신을 계속 탐구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시나리오 갖고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도 뭔가 좁혀지지 않는 지점들도 있었고, 회사랑 같이 시나리오 갖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똑같은 걸 보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GV 하면서 관객분들끼리 싸웠어요. 한번 어떤 분은 뭐 이게 맞다, 얘는 이렇게 못됐냐, 근데 다른 분은 쟤도 쟤만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싸우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딱 원하는 지점이 이거였고, 내가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시나리오적으로 너무 매력적으로 나가고, 그래, 나 자체에 울림이 있는데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시나리오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까지는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다 질문 드릴게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각 캐릭터별로 감독님이 배우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님들은 이 작품을 위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했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진, 성재, 수연 같은 경우
일단 기진이에게 제가 제일 원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강렬한 인상이었어요. 일단 가장 그 친구들 무리에서 리더의 성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주도해서 무엇을 하자 뭐 하자 혹은 주인공한테도 가장 압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동시에 가장 먼저 또 친근하게 다가가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일단 그 기진 배우의 역할에 이제 이재용 배우를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제 이미지보다 좀 되게 순했어요. 그래서 좀 되게 당황했어요. 저는 이제 프로필만 보고 그 출연했던 다른 어떤 단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눈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강한 이미지로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오디션 미팅을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호리호리하고 말도 어떻게 보면 정말 기진의 성격과 정반대예요. 저한테 맨날 감독님 이러면서 이렇게 오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연기할 때는 그래도 또 이제 기진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무엇보다 제가 딱 마음이 딱 갔던 순간은 그 마지막에 이제 이주 노동자를 살해하고 나서 이 시체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했을 때 막 기진이가 선호에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의 감정적인 연기를 굉장히 잘 한다는 제가 인상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대신 이제 몸을 좀 키워달라. 그래서 실제로 되게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몸을 키워서 지금의 어떤 기진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재 역할의 주성혁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지문에 잘생긴 친구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분포라면 기진은 좀 센케, 성재는 적당히 중간에 딱 있으면서 잘생기고 여자친구도 있고 이런 캐릭터. 그리고 최연과 수연은 약간 그 만담 콤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주면 덩치 큰 친구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성혁 배우를 딱 만났을 때는 일단 딱 왔을 때 일단 비주얼 합격 딱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일단 저는 이제 리딩 하기 전에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는 편인데 성혁 배우가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막 이런저런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 그리고 저랑 미팅하러 왔을 때 어떤 캐릭터인지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로 보러 왔는지는 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선호일 수도 있고 등등이었는데 성재 역할이에요 하고 딱 그냥 바로 리딩을 시켰는데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지점들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같이 했고 되게 현장에 하면서 좋았던 거 하나는 애드리브를 정말 많이 치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드리브라는 게 이상한 애드리브가 아니라 그 상황에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마가 뜬다고 하는데 대사와 대사 사이라든지 행동과 행동 사이에 거기에 알아서 자기가 딱 개입해가지고 어떤 역할들을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적절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주노동자 살해 장면에서 그 선수 입장하면서 딱 이렇게 선호를 미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성재의 애드립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뭔가 탁 떠미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나중에 야 빨리 와서 하라고 막 빨리 너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다가와서 하는 부분들도 성혁 배우가 알아서 하는 거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그런 순발력 센스가 있는 친구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말이 좀 긴데 왜냐면 우리 배우들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수연 역할의 영범 배우 같은 경우는 일단 수연이는 무조건 덩치가 있어야 된다. 좀 퉁퉁하고
좀 코믹하게 생기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프로필을 봤을 때 그런 배우들이 의외로 되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딱 프로필 하나로 봤는데 그 프로필이 진짜 별로였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그냥 성의도 없고 그 영상도 받아봤는데 이상한 뭐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막 상황극해서 한 거였는데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래도 불러는 보자 했는데 와서 했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거의 반전이라고 느낄 만큼 그 상황에서 되게 잘하고 그 아이디어도 되게 좋고 대사도 이제 이 친구가 좀 바꾼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다가와서 그 놀이공원에서 과자 주면서 뭐 잘해줘라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원래 과자를 주는 게 시나리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사는 행복해라 뭐 제가 이렇게 썼었는데 자기는 잘해줘라 이런 대사로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되게 훨씬 재밌는 대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외에도 몇몇 대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자기 나름의 언어로 바꿔서 저한테 항상 보내줬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이주노동자랑 처음 싸울 때 그냥 나가라 원래 제가 썼던 대사 그냥 저리 꺼지라고 이런 거였는데 자기는 get out 이거 한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런 거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대사 센스나 캐릭터에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좋았던 친구고 의외로 몸도 되게 잘 쓰고 네 의외로 막 와서 저한테 개인기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곤봉 막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거 쓰고 싶어서 영화에 다 찍기도 했었는데 이제 좀 튀는 것 같아서 쓰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매력이 있는 배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났던 배우들이고 캐스팅을 다 진행한 배우였습니다. 네. 네, 민서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조금 그냥 전형적인 그 캔디 주인공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체구도 작고 좀 더 연약해 보이고 근데 더 자기 어떻게 보면은 더 씩씩해 보이는 게 약간의 안쓰러움을 더 나타내는 그런 느낌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민서 배우를 딱 만났을 때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이제 달랐으니까 그랬는데 리딩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실제 민서 배우가 저는 희주 성격하고 조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씩씩하고 되게 호탕하거든요. 근데 제가 따로 이렇게 뭐 얘기한 적은 없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평소에 긴장도 많이 하고 오히려 그런 걸 숨기기 위해서 더 웃고 더 목소리를 크게 하고 더 활발하게 행동하는 친구인데 그런 게 이제 희주 캐릭터를 해석하고 본인이 연기했을 때 되게 잘 녹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민서 배우를 한번 만나고 리딩하고 나왔을 때 실제 만약에 희주가 있다면 오히려 저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보면 희주란 캐릭터를 오해해서 썼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번 더 보자 해서 만나서 리딩하고 제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들어서 바로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했고 저는 이 영화 볼 때마다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준호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저는 좀 예쁜 얼굴을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비호감적인 캐릭터잖아요. 근데 영화가 그렇다고 막 선호를 불쌍하지 우리 더 같이 들여다보자고 이렇게 막 가까이서 이렇게 찍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의 이미지가 호감형이어야 되고 좀 자신에게 관객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준호 배우가 일단 되게 제 관점에서 되게 예쁘게 생겼고 그런 지점이 일단 되게 좋았고 근데 되게 그 특유의 그 무표정할 때 서늘한 눈빛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선우의 어떤 양면성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역할이라서 저는 이제 많은 신인 배우들이 탐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제 선우 역할을 두고 만날 때는 자기가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이게 될지 그리고 그런 역할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신남이라고 할까 혹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준호 배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캐릭터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막 쫄지 않고 할 말하고 또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믿고 나도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리딩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고 정말 이제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준호 배우에 대한 그런 좋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해하는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제가 너무 답이 길었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이 배우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많은 막 이런 그럼 제가 질문 그 다음에 하려던 질문도 그냥 같이 해서 배우님들한테 드릴게요. 그래서 배우 아까 했던 질문이 이 작품을 위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제 그 준비했던 것들이 있는지랑 그다음에 이제 이 내가 맡은 배역과 실제 나 사이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었거나 혹은 다른 점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게 각자 캐릭터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같은 점이 많다고 하면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 사람이라서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담배도 피고 원래 담배를 피지 않지만 그리고 오토바이도 타게 됐고 체중도 엄청 늘렸었고 그런 물리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다가가면서 심리적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공격적이게 보이잖아요. 나한테 그런 점들이 언제 있을까 막 찾다가 운전할 때 그래도 좀 공격적인 면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 알게 돼서 그 운전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더 그런 저의 모르는 아니면 작은 한 부분을 되게 확장시키려고 노력도 했었고 감독님이랑 한 번씩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진이 뭔가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혹은 사이코패스인 아니면 정말 나쁜 악역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하는 공격적인 행동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가장 쉽게 말하면 겁쟁이 같은 모먼트들을 좀 찾으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기 때문에 살인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첫 리딩을 했을 때는 되게 강하게 세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점점 감독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겁이 많은 그런 캐릭터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네, 뭐 비슷한 점도 있죠. 아니 그래도 뭔가 잘생긴 거이다. 네, 진행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아무튼 뭐 비슷한 점이 있고요. 뭐 없다고 100%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공격성도 있고, 그런 뭔가 악에 바친 느낌은 아니더라도 뭔가 각자 숨기고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연기로서 스크린에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희 감독님과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성재라는 역할이 되게 애매한 지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진은 이제 대장 역할이고 그리고 우리 수현 역할이랑 그리고 최연 역할은 이제 같이 콤비 이렇게 같이 노는 역할인데
저에 대한 지점을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러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재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진보다 조금 더 어떤 악한 느낌이 내면에 더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우 역할과 그리고 기진 역할의 어떤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지점들, 어떤 친구들끼리 스파크가 일어나는 지점들에서 제가 좀 중재를 하는 느낌, 내가 좀 잘났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는 약간 강압적인 느낌을 속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뭐 스크린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잘 모르겠지만,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저의 역할에 저 스스로 저는 좀 만족을 하면서 봤어요. 어떠셨어요? 갑자기 만나. 네, 아무튼 잘 봐주셨을 거라 믿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체중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제가 그때 한창 마라톤을 즐겨 했었는데 열심히 뛰고 열심히 먹고 체중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수연이라는 캐릭터가 이 극 중에서 희주를 짝사랑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제 인생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짝사랑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기하기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연과 채연 이 무리들이 조금 거칠고 욕도 많이 하고 좀 싸납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인간 배우 김영범도 사실 되게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 안에 있던 좀 약한 내면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다 방어 기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범이가 얘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갑자기 할 말을 까먹어버린 것 같은 기분? 그냥 우선 아주 심플하게 외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연기했던 나이대가 고등학생 역할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머리가 훨씬 길고 앞머리도 없고 그랬는데 막 단발머리도 하고 앞머리도 자르고 머리도 염색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봤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 안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에너지와는 또 다른 저의 내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좀 꺼내서 보여내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저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런 연기를 하는 걸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게 내가 되게 이상해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스크린에 나온 저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래서 잘 담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노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감사하게도 좋은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어설프게 그런 흉내를 내고 싶지는 않았었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작품에서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박미연 선배님이랑 이제 프리 기간에 매일같이 그런 실화 다큐멘터리 갖고 서로 공유하고 본 다음에
얘기하고 어땠을지 그런 과정들을 오랫동안 거쳤습니다. 저희 영화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사건들이 정말 많고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를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라도 제가 경험치를 채워서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됐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미웠다가 참 불쌍해지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좀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닮아 있는 점이라면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저를 계속 공부하는 중이고 저도 제 삶이 처음이고 내일은 또 다가올 내일도 처음이고 근데 선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선호가 누나가 미웠던 이유는 똑같은 환경에서 같이 자랐는데 누나는 벗어난 듯이 보이고 저는 아직도 그 굴레바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저 자신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난 되지 않지? 선호는 되게 노력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게 핑계일 수 있지만 비겁하지만서도 누군가를 또 믿어보려고도 하고 사랑도 해보려고도 하고 사실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은 닮아 있었던 것 같았고 그래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비겁하고 나빠 보일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살자 진심으로 얘는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물이니까 저가 그렇게 살아가듯이 저도 매 순간 좀 진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 하루하루를 채워가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 닮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랑 감독님이랑 했던 많은 얘기 중에 뭔가 이렇게 친구들이 오면 현장에 항상 되게 저희가 어쨌든 저예산이고 이렇게 촬영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되게 힘든 날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와서 다 같이 촬영하면 되게 그날은 좀 뭔가 우리도 좀 즐겁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한테도 이제 매너 현장에서 특히나 이렇게 함께 나오는 분량 촬영하실 때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뭐 힘들었던 순간도 있고 뭐 어려웠던 것도 있고 혹은 뭐 긴장됐거나 아니면 뭔가 재밌었거나 이런 순간들이 있으면 한번 그런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여러 가지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가장 마음에 남는 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제일 마음에 남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담배를 피질 않아서 그 담배 피는 씬 저희 첫 이제 친구들이 처음으로 촬영을 하는 날이었는데 인천 월미도 파크였죠. 거기서 담배를 피는데 제가 당연히 담배를 피면서 연습을 많이 해봤지만 바닷바람을 계산하지 못해서 불이 너무 안 붙는 거예요. 담배를 분명 펴야 되는데 불이 안 붙고 연기가 안 나고 하니까 점점 연기에 집중을 못하고 다른 더블 액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워서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화를 찍을 때도 영화의 과정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GV나 영화를 홍보하는 과정도 영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사나 아니면 이렇게 GV나 이렇게 영화관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영화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저한테는 좀 못 잊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옆에서 멋있는 말만 하면 어떡해요. 즐거웠던 촬영 순간은요. 저희 그 영화 보시면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모두 같이 나와서 이렇게 앵글을 이렇게 쓱 돌리면서 같이 불멍 때리는 혹시 장면 기억하세요? 초반 장면인데 저는 그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진짜 어디 여행 와 있는 것 같고 친구들끼리 불멍하는 것 같고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저희끼리 그냥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고요.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아쉬웠던 장면은 법원 씬인데 정말 못생기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까맣게 나오고요. 야, 저게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그것마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네,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우리 기진역의 재은이 형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오토바이를 처음 배웠어요. 네, 그래서 촬영장에 딱 일찍 갔는데 재은이 형도 마침 일찍 와서 오토바이 위에 서 있더라고요. 나 오토바이 면허 땄는데 한번 타볼래? 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조금 떨렸는데 뒤에 탔죠. 네, 뒤에 탔는데 저희가 좀 컨셉상 오토바이 헬멧을 안 쓰고 탔어요. 네, 근데 이 형이 생각보다 좀 멀리 나가는 거예요. 네, 촬영장을 벗어나서 이렇게 쭉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가다 보니까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형, 근데 마침 신호 대기였거든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고 형, 근데 이거 다 얘기된 거지? 모르겠어. 그냥 빨리 가자 하고 경찰차를 피해서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 아찔한 순간. 저는 뭐 기억에 남는 순간 너무 많지만 선우랑 이제 둘이 찍을 때 말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찍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걸 얘기하자면 월미도에서 진짜 놀이기구 타고 다들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던 거랑 그만 강풍띠 그만 이러면서 소리 질렀던 거랑요. 저희가 이제 촬영 그 부분이 거의 다 야외다 보니까 대기 공간이 따로 없어서 이제 버스 같은 곳에서 다 같이 대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낯가리니까 막 서로 막 피해주고 막 했었는데 나중에 그냥 그 버스 안에서 모두가 다 같이 막 응집되어서 막 얘기하고 시간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여기 이 친구들 다 같이 막 걸어가는 거 제가 막 사진 찍어주고 막 맨날 필카 들고 와서 찍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그랬던 모든 순간들이 되게 예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저희 씬에 없는 그냥 맨 처음에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캐스팅이 되고 나서 다 같이 한번 처음 사무실 같은 데에서 한번 읽어보자 하고 만났던 날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냥 작은 저희들끼리 조촐한 저녁 겸 회식을 했는데 그때 그냥 저희끼리 한 말이 나는 내가 제일 막내인 줄 알았다. 나도 내가 제일 막내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웃기셨을 거예요. 성재가 여기 영범이한테 형 한 것도 웃겼을 거고 영범이가 또 재현이 기진이한테 형 한 것도 웃겼을 거고 저희는 서로가 다 막내인 줄 알고 있었던 그 순간이 좀 어이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그쵸. 여기에 좀 출연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빠르게 그 관객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 받고 네, 집이마다 따라다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결국은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딘가로 피하고 싶은 거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구원을 바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감독님하고 민정은 또 프로듀서님을 처음 뵀는데 오늘 오신 배우분들 중에 이 촬영 중에 이 분이 좀 구원을 해주고 싶은 연기할 때 좀 도움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눈길이 간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그런 게 있었나. 그리고 배우분들은 촬영 중에 좀
맨홀로 도피하고 싶은 촬영 중에 힘들었. 이 시간을 좀 피하고 싶었다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아까 뭐 흡연을 못 하는데 흡연을 뭐 그런 힘든 점도 있으셨고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요거는 그 서울에서 마지막 GV 굿바이 GV 그 일정을 봤는데 거기에 뭐 굿즈 모듬 세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 민정은 프로듀서님께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에 나와 있길래 네, 뭐 모듬 세트라고 네네. 네. 그러니까 저에게 한 질문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이 배우들 네, 중에 촬영 중에 좀 네. 더 손이 가고 좀 눈길이 가고 좀 아. 내가 더 좀 얘가 좀 힘들지 않게 좀 네. 내가 좀 신경을 썼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어요. 아픈 손가락 같은. 예. 네. 저는 당연히 준호. 네, 일단 영화에 저희가 21회차인가 그랬는데 21회차였는데 한 회차 빼고 다 촬영이었고 체력적으로도 일정적으로도 굉장히 빡센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못 챙겨준 것도 있어요. 그 현장에서 되게 이제 저도 다른 어떤 영화 비하인드 씬 같은 거 보면은 감독들이 이제 배우랑 이렇게 모니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 부분 어떻다 뭐 이렇게 한 번 더 가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좀 멋진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랑 준호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체가 모니터 앞에 못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냥 현장 옆에서 컷하면은 바로 가서 수정 사항 있으면 말하고 아니면은 좋으면 오케이 됐어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준호 배우가 저한테 좀 뭐 근데 이거 아까 뭐 더블 액션이라든지 혹은 이 감정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아니 괜찮아 오케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랬던 순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랬던 순간들이 좀 미안함도 있고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그래도 저는 준호 배우 굉장히 잘 해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준호에게 고마운 것도 있고 제일 미안한 것도 있고 캐릭터적으로는 희주 캐릭터한테 가장 미안함이 있죠. 가장 불쌍한 캐릭터 중 사나르마타와 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촬영 중에서 도피하고 싶은 생각은 한 적이 없고요. 왜냐면 저는 영화를 3-4번을 봤지만 아직도 영화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왜냐면 촬영할 때 저희가 있었던 하천이나 아니면 그 환경들을 너무 좋아했어서 저는 반대로 일상에서의 도피처가 그 촬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소중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지트 같은 매뉴얼 같은 도피처는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하천에서요 벌레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형은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거기 풀이 많아가지고 반팔 입고 있는데 풀독이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집에 가면 온몸이 빨개가지고 따끔따끔 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안한 기억 중에 하나인데 원래 그 선호가 오프닝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은 그 풀 헤치고 나가기 전에 이렇게 살짝 언덕 같은 데서 이렇게 내려가는 강아지 따라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길을 이렇게 배우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에서는 삭제가 됐지만 근데 거기서 실수로 영범이가 한 번 넘어졌나 그랬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더블 액션 맞추고 싶어가지고 이렇게도 찍고 뭐 이렇게 다 찍었는데 최종 편집됐어요. 그게 갑자기 또 올랐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그리고 뭐 그런 거 이제 특히 최연이랑 수연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뭔가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자리는 없지만 그 최연 같은 친구는 제가 제일 미안한 게 그 마지막 법정 장면에서 걔가 머리를 이렇게 깎았는데 저는 사실 깎은지도 몰랐어요. 깎은지도 모르고 편집했을 때 그 제가 영화 그 마지막 날 정말 급하게 찍을 때라 법정 그 세트 비용이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얘기가 없죠. 저한테 와가지고
저 머리도 자르는데 막 근데 그런 순간들 갑자기 막 기억에 나와서 이렇게 좀 얘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혁이 오빠가 왔었어야 되는데 저는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은 아니고요. 그냥 영화 찍으면서 기억나는 가장 슬펐던 순간 2개 있었는데 장례한다. 뭐라는 거야 지금 법원에서 법정에서 제가 막 마지막에 울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냥 시킨 건 아니었거든요, 감독님이. 근데 그냥 그 순간에 너무 슬프고 무섭고 그러니까 울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마지막 장면에 뭐 풀샷도 찍고 뭐 이렇게도 찍고 바스트도 찍고 타이트하게도 찍고 막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계속 힘들었어요. 그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장소와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되게 저한테 엄청 무겁게 다가오는 시간이어서 되게 슬펐고, 그리고 진짜 아직도 생각하면 살짝 눈물 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이제 선호가 그 때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박치기 이렇게 당하고 넘어지고 친구들이 먼저 달려나가고 제가 선호한테 가서 선호야 괜찮아 했는데 선호가 저를 뿌리치고 그냥 막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뿌리쳐줬을 때 너무 속상했어서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나 그때 정말 약간 혼자 상처받아서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 앉아있었던 게 아직도 생각나네요. 미안합니다. 저도 그렇게 숨고 싶었던 건 없었고요. 저도 매일매일 너무 즐거웠고, 근데 이제 이번에 작품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뭐 연기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각 잡고 뭔가 막 감정씬이나 그래 내일 진짜 각 잡고 해야 되는 씬이 있어 이런 장면들은 정말 어쩌면 긴장도 많이 하고 뭐 좀 더 준비도 많이 하고 뭔가 마음의 준비 자체가 다른데 생각보다 별거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 없었던 이거는 그냥 러프한 씬이었가 잘 안 넘어가져요. 생각보다 그냥 걸어가는 거, 말 없이 걸어가는 거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잘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제가 되게 어쩌면 가볍게 봤던 장면들을 더 긴장하고 왔던 것 같아요. 뭔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그런 별거 아닐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 찍을 때 오히려 더 제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이면 조금 더 긴장을 했던 것 같다.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한 번더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저기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감독님들 배우분들 캐스팅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 또 그 법정 장면에서 그 변호사로 나오는 권소연 배우가 이제 남매 그 누나 역할로 나온 권소연 배우하고 동명이인인데 그 전작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일부러 그렇게 캐스팅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 배우분들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됐을 것 같은지, 그리고 선호는 같은 동네에서 계속 쭉 사는 것 같은데 1년 뒤 뭐 3년 뒤 아니면 감옥 안 간 그 수연이는 혹시나 선호를 동네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캐스팅하게 된 경위는 아까 이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질문 그때 했던 걸로 대답을 좀 대신을 하고, 또 질문이 권소연 배우. 네네네. 일단 그 누나 역할의 권소연, 그러니까 포미니 아이돌 출신의 그 권소연 배우를 먼저 캐스팅을 했어요. 원래 이제 독립영화에 많이 출연하시는 분이고, 저는 굉장히 섬세하게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전 영화 볼 때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언젠가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는 누나가 비중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걸 차지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배우라서 이걸 되게 잘 살려줄 수 있는 배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소연 배우가 충분히 그걸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현장에서도 정말 집중력이 좋거든요.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오고 툭툭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잘 해주셨고, 변호사 배우 같은 경우에 이제 고민이 많다가 거의 마지막에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딜리버리라는 영화에서 같이 출연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이 변호사 역할에 조금 다른 느낌의 변호사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같이 했을 때 또 이것도 재밌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우 그 뒤에 어떻게 영화 살 것 같은지, 그리고 만약에 선우를 다시 이 사건 이미지 어떻게 살게 됐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신 그런 거죠? 질문이 맞죠? 이거는 저희 촬영장에서 저희들끼리 장난삼아 그런 수다를 많이 떨었었는데요. 저희는 희주의 복수극으로 다시 이야기가 써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거든요. 저희가 희주가 이제 너무 억울한 나머지 저희들을 다시 찾고, 그래서 선우에게 복수를 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이렇게 수다로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조금 복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다음 차기작으로 희주 복수극을 장난삼아 피디님하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20대 후반에 이 배우, 그러니까 설정상 지금 19살, 18살 설정이지만 20대 후반에 희주와 선호가 어느 장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서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이제 어떤 좀 다른 의미의 멜로 같은 거 생각을 했었는데 저랑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거예요. 길 가다가 이제 선호를 마주치게 된다면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쥐어 받고 싶겠지만 수연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겁이 많아서 뒤에 친구들 없으면은 혼자 그냥 속으로 씩씩대고 도망 다닐 것 같아요. 네, 선호를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피해 다니고 혼자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친구들을 기다리겠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복수 살짝 잊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하니까 갑자기 불현듯이 확 생각나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코멘터리 쓸 때도 희주는 어쨌든 건강하고 씩씩하고 강한 아이니까 결국에는 잘 딛고 일어서서 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근데 복수?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하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제 생각에는 일단 재활센터에서 나오면서 선호가 거기 있는 문 선생님이랑 한 대화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냐. 내가 가장 잘못한 거는 이 사람을 죽인 거고 그 이유에 대한 얘기들을 당신들이 기성세대들이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와서 이제 마지막 남은 비누로 손을 씻고 물을 마시는데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들어가서 듣는 얘기는 다시 한번 벽을 마주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벽을 마주하고 뭐야 엄마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뛰쳐나와서 다시 매달로 들어가지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어른들이 부모가 그 문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처럼 처음으로 선호에게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바로잡아주는 첫 어른이었기 때문에 당장은 맨홀로 다시 들어가지만 또 누군가가 되었든 간에 어떻게든 선호를 끄집어내게끔 도와줄 거고, 그리고 선호 또한 삶에 대한 고찰을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하신 거에 간단히 답을 하자면 저희가 12월 15일에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피날레 주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텀블벅 펀딩을 했었는데 하면서 만들었던 굿즈들이 생각보다 좀 너무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와서 이거를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한테만 주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아마 랜덤으로 아마 드리게 될 거예요. 전부를 세트를 뭐 드리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날 이제 15일날 필름 포럼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와주시면 앞에 랜덤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촬영이 23년 8월 딱 한 달이었어요.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달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2년 전인데 올해 이제 5월에 저희가 전주에 출품했을 때도 여기 계신 배우분들 다 와주셨고, 지금 이제 주비 때도 이렇게 와주시고, 되게 그 이후로도 제가 알기로는 배우분들끼리 되게 친하게 지내고 뭐 여행도 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달 딱 한여름밤에 끝났던 촬영인데 그 뒤로도 되게 좋은 인연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작품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유의미한 좀 생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저도 이런 작품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께서 순서대로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이제 이재용 배우, 또 주성혁 배우, 또 김영범 배우, 알겠습니다. 김영범 배우, 민서, 준호 배우 다 정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영화에서도 굉장히 빛을 발했지만, 저는 이후에서도 아마 많이 보시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있고 또 바람도 하고 있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 작품 말고 뭐 또 다른 작품에서 보게 되면은 또 더 반가워해 주시고, 더 많은 마음을 항상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배우들이라서 저도 되게 애착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좀 응원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멋진 배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배우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금요일 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맨홀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의 되게 안식처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런 안식처들이 좀 필요한 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 혹은 뭐 영화를 보러 오실 분들에게 뭔가 좀 그런 공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이렇게 첫 GV거든요. 첫 GV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지금 GV가 좀 처음이고, 이렇게 제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카메라,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그런 약속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저희가 더 큰 배우, 정말 좋은 배우가 되어서 이 카메라 영상에 담겨져 있는 이 저희들의 모습이 더 값지게 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맨홀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제 안에 맨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맨홀을 좀 어떻게 잘 안을 꾸밀지 닫을지 좀 생각 중인데,
오늘 여러분들 만나고 나니까 좀 이 맛에 배우 하는구나 좀 생각도 들고 용기와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어쨌든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조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또 함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피디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듣고 약간 헉 했는데 한 달밖에 안 찍었군요. 저는 되게 오래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여전하게도 강렬한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좋은 시간, 좋은 추억,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매널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영범이의 얘기가 너무 감명 깊어갖고 저도 한참을 생각했네요. 맞아요. 저희는 여기 앞에 있으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GV 몇 번 해도 할 때마다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하고 또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겠나 싶은 생각도 하면서 한 번 한 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앞으로 저도 여기 되게 많이 찾는 관인데 그냥 다들 예술 영화 많이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어느 영화관이든 만나서 그냥 진짜 우연치 않게 저 진짜 다 뭔가 기억할 것 같아요. 제 생각 진짜 뭐 계속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계속 영화 사랑하고 싶고 계속 영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고 가면서 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없었으면은 이런 작은 영화가 아예 제작조차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고 저희 배우 감독님, PD님 잊지 않고 어딘가 마음속에 깊이 넣어주시면은 빛을 발하는 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시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네, 날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